이제 인턴의 경우에 사실은 그 시스템이 워낙에 정리가 안 돼 있던 상황 아닙니까? 예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예.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그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그 2005년 이후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총 몇 명이냐라고 자료 제출 요청했을 때 31명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49명으로 제출했다가 예. 최근에 저한테 온 거는 57명입니다. 이게 이제 언제도 어떻게 알 수가 없고요.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조민식권 없다고 하는 건데 찾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알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인적사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저한테 제출된 57건의 인적사항 중에서 대학생, 대학원생으로 표기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고등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. 그리고 소속이 표기되지 않은 분들이 한 8분 또 있어요. 맞습니다. 예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만 인턴을 했다. 이거는 또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장학금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금을 주는 주체가 이 사람을 장학금 주겠다라고 찍어서 온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가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찍어서 장학금을 수여하겠다고 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죠. 예, 네. 예,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어쨌든 장학금을 주는 자가 그렇게 해서 장학금 수혜자를 찍어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그러면 뭐 이중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르는 과정은 거쳤겠죠. 그렇죠? 그건 압니다. 예, 예, 예.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도 교내와 교외에 장학금 수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일관된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 있어 보이고 예, 그렇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 예, 정리하고 그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예 저도 좀 정책질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아까 이제 앞서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구비 수혜는 아마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포함해서 연구비를 수혜받는 그러니까 비율이 서울대가 2016년은 9.1%, 2017년에는 9.6%, 2018년은 조금 줄었는데 8.6%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9% 내외의 연구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죠.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럼 성과를 많이 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좀 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. 예를 들면 서울대가 기술 이전을 하는 건수는 2016년도에는 127건으로 3위를 기록했지만 2018년도에는 88건으로 한 10위권 밖으로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. 물론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건수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연구비를 수혜받는 것에 비해서 서울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얘기는 해야 되지만 그 논문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. 특허 상승을 했는데 저희들이 논문의 양이나 특허의 양이나 기술 이전의 개수보다는 좀 질을 좀 강화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논문 같은 경우도 임팩트 팩터는 높아졌고요. 상위 1% 논문 수는 많아졌고 기술 이전 건수는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건수당 평균 액수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질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질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 양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의 개수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임팩트 팩터, 평균 임팩트 이런 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지금 그 서울대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네, 또 서울대에 대한 그 압도적 지원이 있는 만큼 서울대가 당연히 질적인 문제를 우선시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서울대가 정말로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까지도 제대로 하고 있는 대학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